예, 오늘은 원샷 원필 사주 파트 24번째입니다. 아이 사주 제대로 보는 방법. 이렇게 아마 제가 어떤 분 상담을 드린 후에 아마 적은 글 같은데, 방금 전 상담을 하나 마치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쏟아내 본다. 그러니까 답답해서 쏟아내는 거죠. 아이의 학교를 정할 때 나름 유명하다고 이름난 철학관에서 사주를 봤다고 한다. 아이의 사주로 식당이 천직이고 돈도 벌 거라고 요리사가 될 수 있는 조리학과를 추천해 줬다고 한다. 그런데 전혀 아니라서 다시 철학관 투어를 시작하신 분이다. 아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봐도 이 아이가 식당을 하면 돈이 될 사주이긴 했다. 하지만 그건 식신대운이 들어오는 중년 이후다. 아이의 사주는 식신이 하나도 없는 비금만 가득한 사주에 인성이 영과 시에 떠 있고 가라앉아 있다. 그러니까 인성이 아래 위로 있다는 말이죠. 비급, 인성. 그러면 비급, 인성 많으면 어떤 사주다? 신약, 신강 이론은 아주 신강한 사주죠. 자존심도 강하고, 그죠? 자기 고집도 강하고, 아주 신강한 사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A, 사회 경험 없는 사주만 보는 것들아. 근데 사주 경험 없는 해가지고 잠시 쉬고 읽어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신강한 사주들은 자기 일하는 게 맞아요. 자기 일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이 친구는 유를 쓰는, 신하고 유를 쓰는 친구예요. 신하고 유를 쓰면, 아무래도 날카롭고 정밀하고 이런데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칼질로 연결되고, 금속으로도 연결하고, 약으로도 연결하고 많이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주를 가진 아주 강한 사주가 신하고 유를 쓰고 신하고 유가 자기 사주에 있고 이러면은 직장 생활하기 힘들죠. 직장 생활하기 힘드니까 어떻다? 자기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 일 하는데 자기 능력이 가장 뛰어난 일을 하면 편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보통 자기를 내세우기 좋아하는 그런 분들 요즘 무슨 그러니까 생활의 달인, 제가 생활의 달인 예를 많이 드는데 생활의 달인 보면 중식 4대 문파 이런 거, 일식 4대 문파 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름 짓고 그죠? 내세우면서 막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 짓고 사는 이유는 뭐다? 자기를 내세우려고 자존심이 아주 강해서 자아가 강해서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제 스승이고 밑에 배우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식이죠. 그러면 스승들 사주, 그러니까 이 친구의 사주는 그 스승의 사주예요. 스승은 어디서 어떻게 주로 부모한테 배우죠. 주로 부모한테 이런 걸 요리 실력이나 이런 걸 배워서 이제 자기 제자를 키우는 거죠. 그러면 스승의 사주는 이렇게 신강하고 이래도 되지만 그 밑에서 배우는 제자의 사주는 그렇게 신강해서는 제대로 배울 수 있다 없다? 못 배우는 거죠. 잘리죠. 이름하야. 그죠? 이름하야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연복 세프 같은 분도 4대 문파에서 일한 분이다. 그죠? 그래서 그런데 그분이 일 배우는 스토리를 들어보면 TV에 많이 나오니까 정말 어릴 때부터 고생하면서 막 배워가지고 이제 자기가 하나를 이뤄냈는데 그분 부모님이 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분은. 그죠? 그런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진짜 요리 잘하고 이러는 분들은 부모님한테 배운 분 아니고 그 밑에서 구박도 받고요. 구박도 받고 하면서 그렇게 배운 분들이 이제 잘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신강한 형태의 사주를 가진 사람이 그런 기술을 배우려면 어떻다? 부모한테나 배울 수 있다. 부모한테. 그래도 부모는 가르쳐 주니까. 그죠? 그러면 이 사주가, 이 아이의 사주가, 저도, 식당하면 돈이 될 사주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중에 자기 부모가
자기 부모가 이 친구한테 기술을 전수해주고, 그 음식 만드는 기술을 전수해주고, 그렇게 나중에 하면 식당 잘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몇 대 맛집 되는 거죠. 그죠? 몇 대가 이어서 하는 그런 맛집이 되는 거죠. 자식들한테 물려줬다면. 그런데 이 친구가 조리학과 가서, 그 다음에 또 취업해서 이런 식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부딪히면서 배워가야 된다면 제대로 배울 수 있다 없다?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두고 사회 경험 없는, 사회에서 정말 자기 손으로 사주 상담 외에는 돈을 제대로 벌어본 적 없는 그런 사람들이 상담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아, 이 사주가 어느 식당 아주 잘 나가는 식당 하는 사람 그러니까 식당이나 외식업 하는 사람 사주하고 똑같아. 비슷해. 그러니까 이 사주는 식당 하면 돼. 이렇게 봐줘버리면 어떻다? 얘는 그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배울 기회조차 없다는 거죠. 그죠? 배울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이 현대에 맞게, 현대의 지금 어떤 요리사를 양성하는 구조에 맞게 사주가 구성된 친구한테, 아, 당신 아이는, 이래 해서 관도 있고, 식상도 있고, 이래가지고 잘 배워서, 잘 버텨서, 이제 나중에 실력이 일치월장하면 나중에 기업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단순히 사주가 지금 잘 나가는 식당, 예전에 잘 나갔던 식당들 사주하고 같으니까, 자기 데이터에 있는 그 사주하고 같으니까, 아, 이 사주는 식당 하면 돼. 이렇게만 봐줘버리면, 실제 이 아이는 자기 부모가 식당 주방장이 아닌 이상은 배울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도 못하는 거죠. 자기 실력을 익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경험 없는 사람이 사주를 봐줬을 때의 가장 문제는 그냥, 아, 이 사주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주가 있는 사람이 이거 하고 있으니까 얘도 할 수 있을 거야. 얘도 할 수 있을 거야. 이래가지고 그냥 봐줘버린다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학교에서 조리 수업 듣고 큰 식당이나 호텔, 레스토랑 취직하면 바로 요리사가 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냐? 제가 묻는 거예요. 이 사주 아무 때나 봐주는 것들한테. 이 친구는 아마도 학교에서는 나름 재미있게 요리를 배우고, 왜냐면 비겁이 있으니까, 그죠? 비겁이 있으니까 재미있게 요리를 배우고 자기 적성에도 맞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취업하면 완전히 달라진다. 몸이 고된 건 기본이고, 수많은 동년배들의 비겁에 의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을 것이다. 그 속에서 살아남을 만한 경쟁력이 있어야 견딜 수 있는 것이다. 또 소위 말하는 주방 군기란 것도 있다. 주방 군기보다 더 무섭다, 그러니까 군대 군기보다 더 무섭다는 게 주방 군기라고 하죠. 이게 그 요리사분들 말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선배의 명령에 복종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비극만 가진 사주를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조리를 전공해 한 10년 경험 쌓고 식당 하면 좋다고 말했다는 건 사주를 봐준 게 아니고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은 것이다. 10년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사주인지 없는 사주인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그 사주 강의에서 말씀드린 게 있죠. 지금 현재 대부분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부하는 방식 자체, 그 다음에 사주를 봐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봐주는 자체는 뭐냐면 죽은 사람 사주예요. 죽은 사람 사주. 어떤 사람이 이 사주로 뭔 일을 하다가 죽었다 하면, 아, 이 사주하고 똑같으니까 똑같은 사주원이 오면 당신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거든요. 과정이 없는 거예요. 과정이. 그죠? 그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고려되지 않으면 어떻다? 하다 말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하다 말고 다시 다른 걸 하면 좋겠지만 어떻다? 이제 교육에는 나이가 있고, 그죠? 교육에는 대학 가는 데는 뭐 70대도 대학 가지만 분명히 나이가 있긴 있잖아요. 공부하는데 나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서포트 못 해줄 나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엉뚱한 공부를 해서 돈을 다 소진하면 집안에 있는 돈을 다 소진했으면 새로운 공부를 못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주 다양한 이유로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해야 되고, 그죠? 이제 취업할 때 취업을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길로 보냄으로 인해가지고, 이걸 아주 꼬이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 사주를 봐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사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주 봐주는 것들이 제가 막 때립니다. 봐주는 것들이 아무렇게나 봐준다고 해도 부모님들의 자세만 제대로 되어 있어도 저런 실수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전공과 직업은 거의 관련이 없다. 실제로 그렇죠. 지금 정말 뭐 특정 자격증 빼놓고는 대학에 전공한 것과 실제 하는 일은 많이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10대의 공부와 대학의 전공은 그냥 관심사이거나 바람이 투영된다. 뭐 하고 싶은 그런 바람 같은 게 투영된다. 하지만 실제 직업은 타고난 사주에 드러나 있는 천성이나 대운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아이의 사주를 보러 가서는 꼭 두 가지를 물어야 한다. 전공은 뭘 하면 좋을지, 나중에 뭘 해먹고 살 수 있을지, 이렇게 따로따로 물어야 돼요. 따로따로. 어떤 친구들은 그냥 전공 상관없이 그냥 대학만 집어넣으세요. 요새 그러니까 국공무원 치료해서 평생 그냥 월급 받게 하세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얘는 지금 자격증 안 따면 나중에 먹고 살 거 없으니까 공부 되니까 열심히 시켜서 자격증 하나, 평생 돈 되는 자격증 하나 따게 하세요. 아니면 백수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다양한 케이스가 나오죠. 그러면 그 다양한 케이스대로 일단 10대 때는 이끄는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한 20대 중반까지도 이끄는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사주에 맞게 이끄는 노력을 해줘야 되고, 그게 안 된다면 그 다음에 먹고 살 건 뭐다? 공부한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걸 하고 먹고 살아야 돼요. 사회에 있는 수많은 직업들 중에서 그걸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물어보셔야 되는데, 근데 보통 이런 걸 신경 안 쓰죠, 그죠? 진짜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수시 때문에 되게 바빴죠. 어디 넣으면 될지. 이거 지금 수시 넣을 때는 처음에는 애가 어디도 가고 싶고 어디로 가고 이러는데 나중에 결국 맞춰서 넣어요. 성능 맞춰서 가는 거죠. 그냥 적성인 거 보고 상관없이 하고 싶은 거 보고 상관없이 성능서 가고요. 그리고 합격되면 일단 다니는 거고, 끝나고 뭘 할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냥 사람은 그러니까 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은 두 가지예요. 공부를 더 하고 싶거나 돈을 벌고 싶거나,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그 전공에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일단 먼저 쳐다보고요.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쳐다보는 거고. 물론 또 어떤 친구는 전혀 다른 걸 공부하고 싶어서 다른 걸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그냥 흘러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그게 없을 때, 그 전공이 돈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뭘 한다? 직업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그냥 취업을 하거나 해버리는 거죠. 취업하면 자기 전공하고 상관없이 또 그냥 일반 일을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적 맞춰서 대학 가는 것도 그런 면에서는 아무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주하고 좀 맞는 전공,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전공을 노려야 되고,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 전공을 일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전공을 노려야 돼요. 전공이 중요한 거고, 전공하고 전혀 상관없는 보편적인 일을 할 친구들은 그냥 대학만 노려야죠. 대학. 그래, 직장 가서 승진하려면 좋은 대학 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컨설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실 한국에 지금 수시 때문에 되게 말이 많았는데, 실제로 그런데 그 수시를 만든 이유는 뭡니까? 암기로 한 공부보다는 이름하여 전인교육을 하자. 그래서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암기만 해서는 그 대학에 못 들어갈 사람들을 다양한 능력을 가진 걸로 들어가게 하자. 이런 의도로 수시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스펙 쌓기로 변질되고, 돈이 없으면 스펙 쌓기가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인맥이 없으면 스펙 타기가 힘들어지고, 그렇게 쌓은 스펙들을 더 인정해주고 하는 걸,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변질됐죠. 변질됐죠. 특히 변질된 거는 고등학교를 서열화시킨 그 이명박식 교육. 그죠. 이명박식 교육 때문에 고등학교를 서열화시켜버리니까 이제 특목고에 안 다니면 좋은 대학 못 가게 되는 그런 형태. 대학에서도 차별을 했다고 나오니까 그런 형태로 흘러버린 거죠. 그런 형태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수시라는 제도를 흔드니까 이제 정시를 늘리겠다. 그죠? 정시를 늘리겠다. 오히려 그냥 암기로만 대학 가는 게 오히려 이게 잘못된 뭔가 추가 기울어진 거죠. 균형추가 기울어진 사회에서는 그게 더 낫겠다. 그래야지, 말 그대로 암기로만 가도 못 사는 집에서도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좋은 과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고 오히려 보기 때문에 그런 형태도 변질된 거죠. 또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면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정시를 확대하는 형태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수시란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는 다 수시란 제도를 쓰고 있죠. 프랑스나 뭐 일부 국가들 빼놓고는 수시란 제도를 쓰고 있고, 그래서 또 뭐 석박사 가는 데는 다 수시란 그 제도를 쓰죠.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유학 가고 할 때 보면 제가 그러니까 저한테 요청 들어와서 1년에 뭐 몇 명씩은 하버드, 뭐 옥스포드, 아니면 뭐 홍콩에 있는 유명 대학교, 뭐 싱가포르에 있는 유명 대학교, 그런데 일반 뭐 학부도 보내고요, 석사도 보내고 박사과정도 보내고, 물론 제가 보내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아니까 그분들하고 연결해줘서 갈 수 있는 애들을 연결해줘서 보내면 그 전문가들이 보내는 거죠, 사실은.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은 그 대학의 입시를, 그러니까 하버드에 들어가려면은 하버드의 그 전형 과정에 아주,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 에세이를 어떻게 써야 되고, 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그걸 거의 뭐 입에 떠먹이듯이 알려주기 때문에 들어가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뭐 거의 의뢰하면은 90% 이상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애가 부모와 학생이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사실은 돈도 필요한 거죠. 거기에서는 돈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부모가 열심히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식을 원하는 대학에 보내려면 돈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 자체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인데, 이 속에서 한국이 정시를 확대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는 맞다고는 봅니다. 지금 정책적으로는 맞다고는 보고요. 맞다고는 보고. 근데 그거 아니고도 갈 수 있는 방법은 많으니까 일단 애를 파악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그냥 부모가 내 자식을 어느 정도까지 교육을 시키고 싶다, 그런 의지를 보이시든지, 그 둘 중에 하나는 가지셔야지 애를 제대로 교육은 시키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 나가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10대의 전공과 실제 직업과는 큰 관계 없다는 그런 내용. 그죠? 또 중요하게 얘기도 제가 써놨는데, 부모 마음대로 되는 자식은 없다는 게 동서고금의 결론은 아닌가.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한 아이는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직업도 잘 선택하고 그걸 돈과도 잘 연결시키는 힘을 기르게 된다. 반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아이는 40살이 넘어도 부모가 밥숟가락을 들고 따라다녀야 할지도 모른다. 결국은 애한테 자율성을 주는 게, 뭘 원하는지 물어보고, 원하는 게 없으면 그냥 공부시키세요. 죽으라고. 지금 이 시대 자체가 일단 학벌이 더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학벌이 더 중요한 시대. 지금 앞으로 AI가 다 한다는데 사람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빅데이터 하는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빅데이터 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빅데이터라는 게 어차피 데이터베이스인데 데이터베이스 상으로 어차피 사람을 이제 채용하는 것도 빅데이터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한테 더 가중점을 주겠는가? 그죠? 누구한테 더 가중점을 주겠는가? 입학 성적 좋은 대학, 그죠? 그 다음에 이름하여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배출한 졸업생들이 더 잘 돼 있는 데야. 그런데 출신들을 더 가중점을 줘요. 앞으로는. 그렇죠? 사람이 안 하고, 그러니까 블라인드로 지원하고 해도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그걸 안 본다고 하지만 안 볼 수가 없을 것이고, 보면 그쪽을 더 가중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그러면 곧 대학을 아예 안 적고 뽑아도 나중에 어차피 올라가면 다 알게 되잖아요. 직장 다니면 출신 대학도 다 알게 되고.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어떻다? 더 좋은 대학 나온 사람한테 더 높은 점수를 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AI 시대가 돼도 오히려 이제 인구가 적어지고 뭐 이제 더 예전처럼 많이 뽑아서 그 중에 좋은 사람을 선발하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을 선발하자는 시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 일단 신입사원 요즘 같아도 신입사원 비중 줄이고 경력사원을 많이 뽑고 있죠 이미. 그죠? 그러니까 이미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을 뽑고 싶어 하고 이런 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학벌이 더 중요한 시대로 갈 것이다. 그죠? 예전에는 대학 졸업증만 달고 있으면 그래도 대학 나왔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학벌이 더 중요한 시대로 갈 것이다. 또 중요한 게 전공이 중요한 시대로 또 갈 것이다. 전공이 중요해. 어디 전공 출신을 뭘 하게 하는 그런 시대로. 이거 역시도 AI의 평가 기준에, 빅데이터의 평가 기준에 그런 게 들어가니까 그런 시대로 갈 것이다. 그러면 거기 맞춰서 전공을 노리든 학교를 노리는 그런 전략을 사실은 학교 다닐 때 써야 됩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지나면 아마 외국 유학은 다시 많이 늘어날 텐데 그건 역시도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보시면 제대로 그런 컨설팅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냥 대충 돈 받고 뒤통수만 치는 사람들도 있다고는 들었지만 그래도 그분들 역시 그 교육적인 이유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통해서 충분히 원하는 형태의 그런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으시면 그런 쪽도 같이 그러니까 더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한 노력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게 아니고 빨리 취업해서 돈 버는 그런 형태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그냥 빨리 대학 보내고 사회 내보내서 그 공무원이나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하세요. 얘는 월급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거기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이게 사실은 찍고 있는 카메라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몇 번 끊겼는데 일단 한 얘기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를 나보다 몇십 년 빠른 사람이라고 하셨다. 아이와 부모를 비교하면 부모는 이미 출고된 지 3, 40년 된 중고자동차이고 아이는 이제 갓 출고돼서 길들이기 시작한 최신형 자동차라고 할 수 있다. 중고자동차가 앞에서 달리면 최신형 자동차는 답답하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데 막혀서 못 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부모는 자기가 아이를 돌봐야 하고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아이들이 살 시대는 부모가 살았던 시대와는 다르다. 그러므로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는 부모의 제대로 된 역할은 자기가 가본 길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 정도여야 한다. 그리고 아이가 가려고 하는 길이 자기가 가본 길이 아니라면 제대로 된 그 길의 전문가를 같이 찾아서 그 길을 같이 물어주는 역할에 거쳐야 한다. 당연히 사주 봐주는 사람의 역할도 이런 길, 저런 길에 대한 소개에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저도 부모라서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좋은 부모 운을 주기 위해서는 많은 수련이 필요하다. 그런 시대예요. 지금 시대 자체가.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기 생각이 아니고 많이 움직이고 다니면서 많은 정보를 얻어서 자식한테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아닌 애들은 그냥 빨리 공무원은 없어지지 않을 거니까 그죠? 공무원 수는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월급 받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형태. 그렇습니다. 참 제가 이 상담해 보면 애
적성하고 상관없이 그냥 부모가 막 밀어붙여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애한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아이의 주장이 강하고 여기처럼 정말 최신형 자동차인 애들은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달려봐라 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한테 꼭 해줘야 될 말은 뭐다? 네가 지금 하는 게 나중에 굶어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을 꼭 해줘야 돼요. 그러면 걔들이 달리다가 어떻게 하면 안 굶어 죽을 거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된다고 봅니다. 예, 요즘 애들이 훨씬 똑똑해요. 빠릅니다. 왜냐면,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도, 제가 가역 변역을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옛날에는 정말 어려웠던 게, 지금은 그냥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편을 찾아보시면, 주역에 대한 편이었나? 사주강의 찾아보시면, 한 십몇 년 전에는 스마트폰, 이거 쓰는 법이 배우는 게 최대 이슈였습니다. 최대 이슈.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부터 정말 연세 많으신 분까지 다 쓰고 있죠. 그렇죠? 옛날에는 그걸 배우러 다녔다고요. 저도 그 스마트폰 처음 나올 때 많이 가르치러 다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점점 과학기술이나 기기, 이른바 문명의 이익이라는 것들은 사용하기 편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배우는 거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 배우는 게 큰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하는 시대. 앞으로는 뭐가 더 그렇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부모가 자식보다는 뒤처지는 부분이니까 그냥 뭐 할 건 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게임은 얼마든지 하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마음대로 써. 대신에 스트레칭이나 해. 이런 식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걔들이 더 빠르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애 키우기, 저도 애가 둘이 있는데 키우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여러분도 쉽지 않으실 거고 부모의 영원한 숙제일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키울 수 있도록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고민만 하고 계시는 것보다는 그냥 하고 싶은 게 게임이면 게임 해라. 하고 싶으면 그거면 그거 해라. 대신에 좀 답답하죠. 성적이 너무 안 나오면 이제 조건 걸고, 성적 나오면 하게 해준다. 그 내기해도 돼요. 그런 거 어떤 사람들은 부모하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형태라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 부분. 그렇게 해서 끌면 된다고 봅니다. 이게 너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저도 고민 안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 더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